저는 어느덧 새벽이나 아주 새벽이나 그 다음에 그래서 비 온 다음날 새벽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다락방이 나름 시원해요. 시원하지만 열대야 느낌이 있는 정도의 온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락방에서 그림 그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지금 선풍기. 그래서 아주 드물게 다락방 영상이 여기 밤에도 더워서. 자, 근데 이제 이 세스 책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세스 5 세스 5 아니면 6일 텐데 좀 어렵다 하는 점. 그러니까 오늘 이 세스 5하고 최근에 있던 일하고 이게 연관이 또 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그 영재 발굴단에서 했던 가장 유명해졌나요? 하민이라고. 영재 발굴단에 보면은 이제 그 외국 유명 작가랑 같이 그림 그리는 영상도 있고 하던데, 이렇게 동화책도 나온 하민이라는 지금 중학생쯤 된 1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7살에 본격적으로 화가가 된, 아마 전시도 여러 번 했을 건데 지금 혀에 뭐가 나서 발음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입병이 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민이 엄마하고 우리 팬클럽 회장 덕장님하고 지금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하민이가 자기 그림에 대해서 대화를 뭔가 물어보고 대화를 나눌 만한 화가를 아직 찾지 못했는데 저를 찾은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민이가 저를 고리들 만나고 싶어 한다 해가지고 하민이 엄마가 이제 덕장님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부산 인터스텔라 정도에서 언제 한번 하민이와 저의 질의응답 또는 하민이가 저보다 훨씬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걔가 아주 다독가고, 초등학교 때 이미 대학 한 영상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 대학교 뇌과학 신경과학 책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재 아니야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리고 그 화백 거기 심상용 선배도 나오던데, 그 조속과 선배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거기 심상용 그분의 작업실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조속과 사람들이 비평으로 좀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입체적인 우리가 비평하고 글을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입체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건축가라든가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글 쓰는 능력도,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관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비평을 할 때. 그래서 조속과 사람들이 비평가로 많이 빠져요. 특히 서울대 조속과는 이 사람들이 조각도 할 수 있지만 글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비평가로 많이 빠지는 편인데, 아마 심상용 선배도 그런 두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심상용 그 선배님이 이게 하민이를 후원하는 버튼을 누를 때 그 작품이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민이는 지금 파동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양자물리학, 이 파동하고 입체의 이 관계를 고민한 게 1989년부터잖아요. 그러면은 9, 10, 11, 12, 3, 4면은 그러니까 제가 35년이 된 거죠. 이 그림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게.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잭슨 폴록이라던가 뭐 드쿠닝이라던가 추상표현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민이의 그 그림이 추상표현주의예요. 근데 추상표현주의, 그러니까 뭔가 나는 내 마음의 파동을 그리고 싶어 그래버리면 그렇게 안 하는 화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99%가 그렇게 추상표현주의로 흘러가게 되는데, 너무 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기 싫은 거죠. 너무 흔해서. 그래서 저는 그 파동 상태에서 막 입자화된 확률 붕괴 순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는 사람은 있죠, 있기는. 있는데 뭐냐면은, 자, 꽃을 그리고 소나무를 그려요. 그리고 수영장을 그려. 그럼 입체화된 걸 그리고 있어요, 현재. 근데 제 그림은 뭐냐면은, 파동에서 입자화된 순간을 그린다는 거죠. 그 관문, 그 건너가는 그 한 순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그거를 하민이가 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얘는 초등학교 때 이미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작품 제목으로 썼던 애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촉근은 파동의 단면 같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하민이 엄마가 이제 하민이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그때부터 뭐가 돌아가냐, 이제 하민이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까. 근데 저는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조언을 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되게 저는 막 비법 같은 걸 전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파동을 고민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아니야, 나는 파동에서 입자로 넘어가는 순간을 그려야 돼라고 저의 그 컨셉을 잡은 거란 말이죠. 그럼 제가 폐기 처분했던, 제가 포기했던 그 기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하민이한테 다 주는 거죠. 제가 고민했던 거를. 근데 그 과거에 생각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왜냐면 이게 파동이라는 게 마음의 파동, 뭐 생각의 파동 이렇게 가버리면 그릴 수 있는 소재가 무궁무진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끼리의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민이한테 조언을 해줄 건 뭐예요? 넌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죠. 제가 나중에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세스의 말과 이제 이 방금 하민이가 고민한 그 파동의 문제, 그리고 그 파동이라는 건 시간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시간의 문제를 세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데, 그 다음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읽어보고. 야, 이거 참. 그 이끌림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딱 등장하는데, 자, 내적 감각에 대한 첫 번째 강의. 여러분 세계의 모든 것은 그 세계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들이 물질화된 결과입니다. 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본래부터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각자가 끌어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끌림의 법칙인데,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상관없던 애들이야. 근데 내 주변에 지금 물질화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 불교 사상 연기설하고도 좀 통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첫 문장부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것은 그 세계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들이 물질화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각 속에는 내적으로 작용하는 감각들이 존재하고 있죠. 뭐 갑자기 내적 감각이 등장하죠. 우리의 내적 감각이 이 물질화를 하는 걸 했다. 이제 이건 요즘에 흔히 나오고 있는 그 양자물리학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썰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용하는 감각은 외적 세계를 지각하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감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감각 안에는 내적 세계를 지각하고 창조하는 또 다른 감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외부 세계를 지각하기 위한 내부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마치 프랙탈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철학자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이 일랑 스님 저에게 했던 조언도 네 안에서 끄집어내라. 자꾸 이 말을 한단 말이죠. 네 안에서 끄집어내라. 다른 작가들 그림 볼 시간도 없다. 네 안에서 끄집어내라. 선생님이 제가 20대 초반에 해준 얘기잖아요. 일랑 스님이. 지금 이거 하민이도 지금 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뭔가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건데. 자, 그러니까 내적 세계를 지각하고 창조하는 또 다른 감각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특정한 세계에 존재하게 되면 다른 많은 지각작용을 차단하고 그 세계에만 주의력을 집중해야만 하죠. 바로 특정한 방향으로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창작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세계에 몰입해 본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히 외적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뭐 한 30분씩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향 피우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저랑 가까운 무주환의 원장이 맨날 아침마다 그렇게 향 피우고 이렇게 참선을 하고 그러는데, 어디 그 MT 술 먹고 노는 자리에 가서도 그 전날 술을 먹고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참선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난 누워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보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내적 세계에 들어가서 외부 세계를 차단하고 내적 세계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력을 집중하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세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내적 감각을 사용하여 주변을 둘러보고 점차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내적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상호 뭔가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세계에서 생존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곳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의력 집중을 통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나가면 다른 현실을 지각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조금 뭔가 이 말이 좀 구조적이지가 못한 느낌인데, 구조적이라는 기승전결이 좀 약간 어긋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건 주변 환경과 관련한 능력이 개발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적 세계에 주의력을 집중한 시간을 갖게 되면 주변 환경과 관련한 능력이 개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스가.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5분이 걸린다 하면은 제 그림을 감상하는 건 그것은 어쩌면 0.5초 만에 순식간에 명상을 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을 현재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분 동안 30분 동안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를 그냥 5초 0.5초 만에 그림을 보는 순간 그것을 그 내적 세계에 한번 쑥 들어갔다 나온 듯한 느낌과 체험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제 그림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다양한 것들이 지금 여기 최근에 유행하는 이끌림의 법칙도 다 지금 이게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자,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세스가 얘기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파동에 대한 것도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일단 이것만 좀 한번 미리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성 어거스틴인가 어떤, 다 아닐 수도 있는데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시간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 문장이 이제 하도 오래전에 읽은 문장이라. 나는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시간이 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시간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 명언을 20대 그 초반에 읽었을 때는 뭔가 알듯했어요. 알듯했는데 지금도 이제 제 이해 수준이 비슷한데, 무슨 얘기냐면, 언어화 될 수 없는 세계가 있고, 그것을 파동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화 될 수 있는 세계가 이제 입자화된 세계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언어화 될 수 없는 세계가 무한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계발 서적에서 또는 교육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명하지 못해도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단지 언어화시키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한 다차원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 모든 아미고님들,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 세계를 느끼고 있는데 누가 물어보는 거야. 야, 그거 설명 좀 해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순간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 순간 헤매버려, 내가. 언어화하려고 하는 순간 그 무한한 파동의 그 잠재력의 세계로부터 그 안에서 막 헤엄치면서 꿈을 꾸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그 꿈에서 깨버리는 거죠. 누가 물어보는, 질문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언어화시킬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무한하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이 예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포착해내지 못한 감각들이라든가 표현들을 이렇게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캔버스에다가 그 추상 표현이고 뿌이고 잭슨 폴로. 근데 저는 이제 그 추상 표현주에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너무 많아, 화가. 도저히 그쪽으로 나는 갈 수가 없다. 나를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이걸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은 파동에서 입자화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만의 컨셉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쩜 제가 그런 고민을 통해서 현재 그림을 탄생을 했고, 지금 시리즈가 지금 다음 시리즈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그 클림트 그림 그거 다음 시리즈 배경만 해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붓터치가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좋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을 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미고님들 그 가슴 속에 무한히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무한히 알고 있는 것들과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막상 언어화하고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잡히지 않고 입자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손에 잡히게 해주고 입자화 시켜주는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제 그림이. 제가 그 소망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붕괴의 순간을 저를 소개하는 엽서에 보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뭐 염원하는 일들이 뭐 현실화되는 것을 뭐 체험하기 바란다. 뭐 이런 그런 문구가 있는데 정말로 그 염원을 담은 그림입니다. 제 모든 그림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화가들이 파동을 표현하는 그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파동의 영역과 입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 사이를 표현한 그림은 현재로서는 정말 그거 사이 그 순간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 눈동자의 우주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왜? 다른 화가들이랑 딱 차별화가 되니까 그렇게 기뻤던 겁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 전기가 내려오면서 제 몸을 척추를 관통하고 막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민이가 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파동의 세계는 충분히 경험을 했고, 일반 화가들이 그리는 입자의 세계 그림은 그리고 싶지 않고, 파동에서 입자화된 순간의 그림은 지금 고리들이 이미 그리고 있고,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을 파동의 세계에서의 어떻게 하면 차별성과 하민이만의 독특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기법, 그리는 방법, 전시 방법, 어찌됐건 전시를 해야 이게 그것이 예술 개인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운둔형 화가 뭐 그런 거는 지금 괜히 그런 거 말하면 안 되고,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지금 그림들이 있는데, 이걸 과연 제가 그걸 한번 표현해 볼 거냐, 아니면 하민이 너가 해라라고 이렇게 몇 가지 방법들 그냥 던져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참, 이거 태양, 조금 전에 그린 태양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요거 지금 흘러내릴까봐 눕혀놓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 안 흘러내리는데 이보다 두꺼우면 흘러내려요. 두께가 보세요. 네, 두께 보이시죠? 네. 이 정도는 뭐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정도 영향은 받아요. 이 정도 흘러내리고 막 이 형태가 뭉개져 버려. 세워버리면 영향 받긴 해요. 그래서 딱 빨리 바로 눕혀요. 신중하게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데, 선 여기까지. 어느덧 24분이